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우리가 흔히 난치 증상,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 증상이라 그러면은 대개들 뭐를 생각하세요? 그렇죠. 제일 먼저 암 나왔어요. 이제 암이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파킨슨 증상 이렇게 아주 심한 증상들을 이제 우리가 난치증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치료가 아주 흔하게 겪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증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저는 그것도 난치증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 보면 감기 들었는데 감기가 오랫동안 치료가 안 되고 몇 년씩 앓는 분도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기침을 이제 오래 하시거나 또는 뭐 이렇게 두통이 오고 어지럼증 이런 것도 치료가 잘 안 되는 증상이고 그죠? 이명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불면 증상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목에 뭐가 이렇게 가래가 막혀 있는 것 같거나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또 소화가 안 되는 증상, 속쓰림, 대소변이 불편하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난치증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실제로 보면요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난치증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것들은 우리가 그 원인에 맞게 치료를 잘 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증상들이거든요. 사실은 난치증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소개해 드릴 분은 감기를 오래 앓으시면서 기침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연세가 이제 80 초반 되신 이제 여자분이신데 한 이제 2년 전쯤에 감기가 드셨대요. 그보다 이제 조금 더 전에. 그래가지고 감기 기침을 이제 심하게 하시니까 약을 잡수셨는데 약을 잡수는 동안에는 조금 덜하는 듯 하다가 이분이 소화기가 아주 약하세요. 그래서 감기약을 좀 쭉 며칠 드시다 보면 이제 막 속이 아프고 식사를 못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그걸 끊어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감기 증상이 돼서 기침을 하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계속 감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재발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주 몸이 많이 마르고 왜 이렇게 약하신 분이에요, 체력이. 근데도 이분은 또 집안일을 보시면 가만 못 두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들다 하면서도 그걸 하시고 그러니까 기운은 맨날 딸리는 분이죠. 그래서 숨도 차고 기침하고 그러면 거의 천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천식약을 드시고 또 이제 숨이 많이 찰 때는 흡입기까지도 이제 사용을 하시게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분이 보통 때에도 이렇게 잡숫고 이런 거를 잘 못 하시는데 어느 날부터 기침을 많이 하니까 소변이 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기침 오래 하면요 가슴이 결리고 아프다든지 소변이 새든지 이런 증상 잘 생기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소변이 찔끔찔끔 새서 아주 이제 곤욕스러우신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요실금이라 그러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기운이 체력이 딸려서 이렇게 꽉 방광 괄약근이 조여주지 못해서 소변이 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침을 크게 한다든지 빨리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하면은 이게 미처 조여주지 못하니까 소변이 찔끔 새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이제 힘을 자꾸 길러줘서 요게 꽉 조이는 힘이 생기게 하고 방광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이런 치료를 하면은 요실금 증상도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그거를 뭐 수술을 하거나 이래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늘 기침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나마 그 수술하면은 또 약약 잡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망설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늘 불편해서 외출만 조금 하려고 그래도 신경 쓰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 기침을 하시는 원인도 우리가 그냥 감기가 들었거나 또 이렇게 호흡기가 안 좋거나 이래서 기침하는 걸로만 치료를 하면 안 돼요. 기침이 오래 이제 치료가 안 되고 지속되는 원인 중에 우리 한의학적으로는요 소화 기능이 안 좋아도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체력이 많이 딸리거나 담 기능이 허하거나 이럴 때도 기침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오장육부 있잖아요. 오장육부 기능 중에 어디가 약해도 기침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침하는 양상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 기능이 약해서 기침할 때는 막 이렇게 숨 넘어갈 듯이 기침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전문적인 얘기니까 뭐 더 얘기는 안 해드려도 되지만 어쨌든 오장육부의 기능이 약해도 기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침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새벽에 많이 하거나 오전에, 오후에, 밤에 이렇게 또 특정한 때 기침을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것도 원인이 다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뭐 위장에 열이 있어서 하거나 또는 음혈이 부족해서 하거나 기운이 부족해서 하거나 이렇게 다 원인을 다르게.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침을 보더라도 원인이 상당히 다양해요. 이제 거기에다가 진맥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원인을 찝어서 치료를 하면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기침하면 그냥 감기약 드시고 기침약 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치료가 잘 돼야 되는 증상인데 우리가 또 천식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천식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천식 증상이 많아졌느냐? 그게 아니고요. 기침을 하고 오랫동안 기침하고 숨차다 그러면 천식약을 드시게 하거든요. 근데 천식도 그 원인이 기침처럼 기관지나 호흡기 때문에 천식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원래 천식은 기가 이렇게 치받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막 급박해요. 그러면서 이제 숨이 차고 헐떡거리고 기침을 하면서 또 숨소리도 여기 목에서 쌕쌕 소리가 나거나 이제 거친 숨을 쉬거나 그러면서 또 특징적인 것이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거리고 기침을 하고 또 몸을 흔들기도 하고 배가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이제 천식의 진짜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천식약을 계속 드실 것이 아니라 치료도 잘 안 되거든요. 천식약 드시고 막 심하면 흡입기 쓰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겉에서만 이렇게 덮어놓는 거지 치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천식도 그 이제 원인을 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증상은 기침을 오래 하고 감기가 잘 안 났지만 기력이 딸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개 이제 60이 넘으면요. 증상은 감기하고 똑같은데 감기 치료를 했을 때 치료가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허로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운이 딸리고 이제 이게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기침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체력을 보충하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감기 치료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치료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그 체력이 보충이 되니까 소화기도 좋아지고 입맛이 나면서 이제 그 기침 증상이 좋아지게 됐죠. 그러면은 또 좋아지는 것이 요실금 증상도 좋아져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증상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도 원인이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치료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병증이 나타나는 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원인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기침을 하고 뭐 숨이 차고 그죠? 요실금 증상이 있고 이런 것들은 기운이 딸려서 이걸 다 조절을 못 해주는 결과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체력을 보충해드리는 체력 보충 이게 바로 이제 허로증을 치료해드리는 거거든요. 이 허로증을 치료를 해드리면 이것이 없어지는 게 원인이 없어지면 예 그래서 이제 한의학은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러고 나니까 좀 살도 조금 이렇게 붙으시고 이제 기운이 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부지런한 분들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격이에요. 좋아져도 또 활동해서 힘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을 많이 드리죠. 요번에는 이제 30대 초반의 남성이신데 이분은 오랫동안 축농증으로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축농증이 치료가 잘 돼요? 안 되죠. 예, 특히 치료해 보신 분들은 아 이거 치료 안 되는 증상이야 이렇게 아실 거예요.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감기 많이 들면서 특히 초등학교 때 비염이 굉장히 심했대요. 근데 이제 비염도 치료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치료를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축농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축농증이 너무 심해져서 중학교 때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한동안은 조금 편하더니 얼마 지나니까 또 재발을 했어요. 그러면 또 수술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가 수술은 해도 완치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은 이제 수술은 포기를 하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때 대증 치료를 하는 거죠. 증상이 있으면 이제 약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대증 치료를 하셨는데 이분의 문제는 이제 여기 늘 누런 코가 차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코에서도 또 냄새가 나고 또 냄새도 잘 못 맡고 그러면서 머리가 막지가 않고 항상 띵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머리가 아프면서 어지럽고 그리고 이제 피곤하면은 코피도 많이 난대요.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특히 머리가 막지가 않으니까 항상 짜증도 많이 나고 마음도 편치 않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늘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이분의 어머니가 억지로 이제 데리고 왔어요. 특히 이제 젊은 남자분들은 이 한의학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오셨는데 쭉 진찰을 하고서 이분은 우리가 축농증을 치료하더라도 한의학에서는 폐에 열이 많이 쌓여 있거나 또는 이제 담 기능이 허하거나 담에 열이 많이 쌓여 있거나 이런 경우에 열이 일로 올라가면서 축농증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코만 쳐다보고 치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거. 제가 아까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결과물이 이제 축농증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몸에 이제 담에 열이 잘 쌓이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도 담열을 내려주는 이런 치료를 해드리면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쭉 치료를 하다 보니까 차츰 이제 코에 누런 코 이렇게 막히고 흐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졌죠. 이분이 코가 늘 막히니까 입으로 숨을 쉬었었어요. 그렇잖아요. 코 막히면. 그러니까 늘 목이 칼칼하고 목이 잘 부은 것 같으면서 어떨 때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목소리도 갈라지면서 아주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차츰 여기 이제 농이 안 차니까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목도 괜찮아지고 냄새가 없어졌어요. 코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상쾌한 거죠. 이분은 우선 기분이 상쾌해서 좋다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집중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훨씬 이제 능률적으로 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옆에서 보시면서 지켜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것이 얘가 요새는 아주 즐거운 것 같다. 예. 근데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요. 짜증도 많이 나고 불편하니까 얼굴도 아주 이렇게 표정도 우울해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성격이 밝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불편한 게 없어지면 우선은 이제 몸도 가볍고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성격도 바뀌어요. 이분이 이렇게 축농증 오래 앓으면서 본인 얘기가 아주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지고 성격이 점점 급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몸이 좋아지면 이제 성격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렇게 축농증이라서 코에 문제가 왔지만 코를 치료한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원인을 치료를 해드려서 좋아지셨어요. 축농증 치료가 한의학적으로는 잘 돼요. 비염 축농증. 근데 이제 여기만 쳐다보고 치료하면 잘 안 되는 거죠. 요번에는 이제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여자분이신데 이 자리에도 갱년기에 있으신 분 계시지요? 네. 이분 이제 50대 초반이신데 1년 전에 폐경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2, 3년 전부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되게 갱년기 증상 어때요? 얼굴에 막 열 오르고 그죠? 또 이제 얼굴이 빨개지고 땀 나고 이분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열이 막 오르면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땀도 쭉 나고 그러면서 더 불편한 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밤만 되면 원래도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전에는 얕은 잠이라도 이제 한 서너 시간씩은 주무셨대요. 근데 갱년기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잠을 아주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피곤하고 졸려서 자려고 누우면은 열이 막 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누워 있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누우면은 머리가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생각이 하나 떠오르면 막 몇십 년 전 얘기까지 줄줄이 이제 쭉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쭉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뭐 이제 안 좋은 생각들 주로 하시잖아요. 옛날에 속상했던 거, 나 누가 속색인 거 이런 거 이제 생각하다 보면 밤을 꼬박 새우시는 거예요. 근데 밤에도 못 주무시고 이분은 또 낮에도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낮에도 못 자고.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띵하고 멍하면서 본인 표현으로 나사가 풀린 것 같대요. 본인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못하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이제 늘 근데도 이상한 게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자는데 살아있는 게 이상하다 이럴 정도로 못 주무시는데 하도 못 주무시니까 이제 수면 유도제 같은 거를 드셔봐도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그 잠을 못 주무시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한의학적으로는 불면증이 올 때 소화기가 안 좋거나 근심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거나 또는 큰 병을 앓았거나 요럴 때 되게 오는데 이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음혈이 부족한 거예요. 갱년기 증상은 여자분들이 이제 몸속에 피가 조금씩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열이 조금씩 많아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잠깐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이제 한의학에서는 음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표시를 해보면 우리 몸이 이제 이렇게 생겨 있고 음하고 요거는 이제 음이라고 치고 요건 양이라고 치고 이렇게 딱 균형이 잡혀 있으면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한쪽이 조금 부족해지면 그죠? 상대적으로 이게 더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이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이쪽이 약간 부족해지면 증상이 이쪽으로도 올 수 있는데 대개 여자분들이 폐경이 되고 나면 음이 부족해져요. 이 음이라는 얘기는 조금 추상적이긴 얘기이긴 하지만 음혈이란 얘기는 이제 피도 속하고 뭐 호르몬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진액을 이제 다 음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몸에서 이걸 충분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적은 것처럼 보이고 이건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화의 증상이에요. 화. 그러니까 음혈이 부족하면 화가 많아지니까 증상이 자꾸 이제 화 증상이 오니까 일로 열이 오르고 얼굴이 벌개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로 밤에는 이제 음혈을 쫙 올려줘야 되는데 화가 오르니까 잠을 못 자고 안정이 안 되면서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잠이 더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이 돼야 되는데 낮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면증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음혈을 보충했죠. 음혈을 보충해드리니까 이제 차츰 잠을 잘 수 있어졌는데 그것만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갱년기 증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바로 갱년기 치료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마음이 이제 편안하게 안정이 되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별것도 아닌데 가슴이 막 두근거리거나 잘 놀래거나 이런 증상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때는 그 불면증이라고 그걸 쳐다보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면증이 왜 왔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차츰 이제 잠을 주무실 수 있어지고 또 갱년기 증상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근데 또 불편한 게 무슨 증상이 있었냐면 갱년기 증상 중에 눈이 불편한 분들 많아요. 여기 가슴에 화가 많이 쌓여도 눈이 불편한 분들 많고 이렇게 또 화가 잘 올라도 눈이 불편해서 충혈이 잘 되거나 또는 이제 안구 건조증 이런 걸로 약 드시는 눈 안약 넣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분도 늘 눈이 충혈이 되고 뻑뻑하고 그래서 이제 안과에 갔더니 안구 건조증이라고 안약을 이제 받아다 넣으시는데 그건 이제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또 다른 안과를 가셨더니 거기선 또 황반변성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대요. 요새 이상하게 그 검사기기가 세밀해져서 그런지 병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몇 년 전에 황반변성 병명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시더라고요. 황반변 그 어려운 병명을 아세요. 그거는 이제 되게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화가 많이 오르거나 또는 이제 안압이 올라서 눈에 이제 이렇게 출혈이 생겼거나 이럴 때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저하되거나 또는 한쪽이 안 보이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황반변성이라고 진단을 받아 오셨어도 그리고 이제 뭐 눈 영양제 드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려주니까 눈도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뿌리가 같은 거는 아무리 증상이 여러 가지로 오더라도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원인이 같은 거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눈까지 이제 편해지신 그런 분이셨어요. 요번에는 그 이제 우리가 그 생활하다 보면요. 누구나 요새는 아이나 어른이나 다 스트레스 속에 살아요. 네. 맞아요? 네. 다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씩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그건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이제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어야 긴장감이 있어야
생활이 더 활력이 되고 우리 몸의 오장육부도 잘 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라거나 이럴 때 이제 병이 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제 꼭 화라는 거는 뭐 걱정거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신경 쓰이는 건 다 화고 스트레스인데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쉽죠. 그래서 요새 우울증 환자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죠? 정신분열증. 요새 보면 툭하면 공황장애라 그러고 우울증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화가 많이 쌓여서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심해지면 이런 정신적으로만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두통 있거나 어지럼증, 또 이제 이렇게 뭐 여기 가슴이 답답하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오거나 배가 아프거나 또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이 심하게 오든지 생리불순이 오든지 그러니까 몸 전신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영향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를 잘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분은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이신데 얼굴이 하얗면서 이제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고 몸이 좀 통통하게 살집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얼굴이 고집이 아주 세게 생겼어요. 딱 보면 누구 말 안 들을 것 같이 그렇게 생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생리통 때문에 오셨어요. 오시기는. 그랬는데 생리 때만 되면 아주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구들도 다 생리 때만 되면 다 조심을 하는 거예요. 신경 안 건드리려고.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요. 이제 그 생리전이 되면은 막 과식 폭식을 해서 막 폭식을 하고 그다음에 화가 나면 소리를 막 지르고 그릇도 집어던지고 이 정도로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손을 못 대요. 근데 그날도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말을 한마디씩 이렇게 거들면 막 화를 내면서 엄마한테 틀렸다고 자기 말만 맞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말 한마디 하다가 또 쑥 이렇게 이제 자제를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분이 원래는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범생이었대요. 근데 너무 반듯한 사람도 병이 생겨요. 이분은 아주 모범생이었대요. 제가 딱 보기에도 이분은 틀린 거는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분이 이제 병이 오기 시작한 게 본인이 원하는 이제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 화가 쌓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평을 이제 하는 거죠. 나보다 실력도 없는 사람이 뭐 합격이 됐다는 둥, 뭐 나는 1등을 해야 되는데 나를 떨어뜨렸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이제 바깥 출입도 안 하고 방에만 들어앉아서 맨날 책만 보든지 컴퓨터만 하든지 그러다가 더 나빠진 증상은 누구하고 얘기하듯이 이제 중얼중얼거리고 혼자 웃고 이제 뭐 누구 대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조울증 수준에 간 거예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낮에는 또 잠을 자고 밤에는 깨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그래도 식구들은 다 이제 쥐죽은 듯이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고 있으니까 온 집안이 다 문제죠, 지금은. 그러니 뭐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공황장애하고 조울증 진단을 받아서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별로 이제 좋아지는 게 없다 이래요. 그리고 그날도 엄마한테 왜 나 그런 약 먹게 해가지고 힘들다고 막 이러고 이제 엄마를 거의 야단치는 수준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분이 이런 증상이 왜 왔을까? 그거는 본인 이제 사람마다 되게 조울증이 잘 오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영리하거나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잘 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너무 화가 쌓이고 스트레스인 거고 우월감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에 대해서.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것이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데 특히 여자분들은요. 자궁이 굉장히 그 자극에 민감한 곳이에요. 특히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생리 전에 또 생리 때 이렇게 증상이 훨씬 더 심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생리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이게 줄어들고 생리 때는 막 식욕도 항진되었고 하루에도 5번씩 밥을 먹고 막 이런대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치료를 해드렸냐면
화를 풀어드렸어요. 화를 풀어드리고 기가 뭉친 거를 흩어드리는 이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래 뭐 공황장애다, 우울증이다 이런 치료를 해드린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쭉 치료를 하시면서 이제 차츰차츰 좀 가라앉고 이제 그다음에 오랫동안 그 양약을 드셨기 때문에 약을 끊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 뭐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그런 약은요 그냥 이렇게 덮어놓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으면 또 속에는 잠재돼 있잖아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그래서 그걸 끊는데도 좀 많이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이제 차츰차츰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혼자도 이제 뭐 이렇게 침도 맞으러 오고 이럴 정도로 좋아졌고 그다음에는 이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쌓이고 하면은 눈덩이처럼 불어서 크게 증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현대의학은 뭐죠? 이제 이렇게 과학적이라고 얘기하고 이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요 그 눈에 보이는 수치만 데이터만 제시한다 그래서 그게 과학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 한의학만 하더라도 동의보감만 보더라도 이게 몇백 년 동안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오랫동안 경험이 축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특히 이런 화병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일종의 화병이죠. 이분은 뭐 이름을 굳이 뭐 조울증 공황장애 안 붙여도 화병이에요. 화를 흩어주고 기가 쌓여 있는 걸 풀어주고 이런 치료가 굉장히 우수한 게 많고 치료가 잘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죽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거는 여담인데 옛날에 동의보감이 발간됐을 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사신이 오면요. 이 책 먼저 사갖고 갔대요. 동의보감.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면 중의학이 훨씬 더 우리보다 우수한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의학이 훨씬 더 우수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또 한 분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분은 이제 매우 몸이 마르고 아주 약한 분인데 3년 전에 출산을 하면서 이제 전치태반이라 이렇게 제왕절개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제왕절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도 젊었을 때도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돼서 치료를 하셨던 분이고 이렇게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신 분들은 체력이 많이 약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잘 받는 이런 분들이 속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왕절개를 했는데도 3년이 지났는데 그 부분이 몸이 안 좋으면 아프고 가렵고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슴도 두근거리고 쉽게 피곤하고 늘 불안하고 이런 증상이 있었고 목에도 뭐가 이렇게 가래가 걸려 있는 것 같은 갑갑한 증상 이런 게 있으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간단하게라도 드리는 이유는 여자분들이 제왕절개를 하거나 자궁 수술을 하면요 허리가 굉장히 약해져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제 수술들을 손쉽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스러워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그 가급적이면은 그 수술을 어쩔 수 없이 하셨더라도 빨리 보완을 해서 후유증을 없애는 치료가 제일 최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 얘기가 길지만 이제 진맥을 또 해드려야 되니까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제가 또 진맥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광고 말씀드리면 이 프로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서 진맥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방송국에 전화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자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느 분 하실까요? 아, 여기 계신 분 하실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부터요. 네. 귀 뒤쪽으로 해서 쪽에 통증이 있어요. 그냥 네. 이렇게 돌려서는 아프지는 않는데 네. 가만히 이제 가만히 좀 계실 집중해서 앉아 있으면 한 10분 정도 네. 지나면 이제 통증이 오는 거예요. 네. 예, 예. 눌러서도 아프지도 않고 돌리는 데는 아무 이상 없는데. 집중하실 때 네, 그쪽이 이쪽으로, 아프시고. 이쪽으로. 전에는 아픈 적이 없으셨어요? 네, 한 열흘 정도 됐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예. 그럼 제가 진맥 먼저 해드릴게요. 네. 생각이 아주 많으신 분이시네. 그죠? 자, 왼손 보세요. 네,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맥을 보면서 생각이 많으시네요 하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비장 기능이 허하시단 얘기예요. 네. 비장 기능은 소화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거나 이래도 소화 기능이 편안하지 않아서 잘 체하거나 그러는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아주 이제 생각이 좀 많으시고 소화 기능도 약하신 분인데 잘 잡수다가도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되거나 입맛이 딱 떨어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하면서 또 민감하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장이 좀 길고 차니까 가스도 잘 차고 이제 더부룩하고 이런 것도 오실 수 있고 어쨌든 그것도 소화기예요.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입에서 항문까지를 다 소화기로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랫배가 차도 가스가 잘 차고 또 입에서는 잘 잡숴도 이제 그걸 소화를 잘 못 시키죠. 사람들이 잘 먹으면 소화기가 튼튼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먹어서 속에서 잘 해결을 해야 소화기가 좋으신 거예요. 그럼 이분이 지금 제일 불편하신 것이 이 왼쪽 목 있는 데가 불편하시다 그러셨어요. 뭐 다친 것도 아니고 무리를 하신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느냐? 소화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긴장도 하시고 이렇게 생각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목하고 어깨가 긴장되기 쉬운 분이에요. 근데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편하실 때는 집에서 스트레칭 같은 거 좀 잘 하시고 음식을 좀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식은 요새 흔히들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무슨 체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왜 물어보시겠어요? 그거는 그냥 체질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뭘 먹고 뭘 안 먹어야 될까? 뭐 소음이는 뭐가 좋고 뭐 소양이는 뭐 이걸 알고 싶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드시라고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아랫배가 찬 분들은 더 조심을 하셔야 되죠. 소화 기능이 약하니까. 근데 모든 음식은 익혀서 드셔야 돼요. 특히 야채도 날 걸로 드시면 성질이 차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요새 아주 싱싱한 뭐 날야채 샐러드 좋다고 막 심지어는 젊은 사람은 한 끼를 그걸로 먹어요.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소화 기능도 나빠질 뿐더러 소화를 충분히 못 시키고 속이 냉해지고. 그래서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어야 되고 특히 이제 그 아랫배가 찬 분들은 더 조심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음식을 자극이 강하지 않게 드셔야 되고 기름진 거 피하셔야 되고 밀가루 음식도 좀 덜 드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선 음식을 조심해 보세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서 좀 여기를 잘 풀어주세요. 그래서도 이제 안 되면 뭐 가까운 곳에서 침 치료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아, 여기 계신 분. 예. 이렇게 깃밥이 떨어질 것 같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소리가 나고요. 네, 귀 속에서요. 네, 저녁에면 이렇게 쎄가는 소리가 들리고 네. 그리고 잠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잠들기 이 소리 때문에요. 네, 왼쪽에서만. 그게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달 정도 됐어요. 아, 2달 정도 되셨고요. 네. 죄송하지만 연세는요? 50대 후반이요. 50대 후반이시고. 네. 자, 그러면 오른손 먼저 보여주세요. 네. 예. 네, 되셨고요. 왼손 보여주시고. 네,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귀 속에서 뭐 이렇게 귓밥이 구르는 것 같고 쎄하기도 하고 이제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잖아요. 네. 대개 이제 이명 증상은 체력이 좀 떨어지거나 또 신경을 바짝 쓰고 무리를 했거나 이럴 네. 때 이제 오는 증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달 되셨다 그러면 그때쯤 이제 그 바로 직전이라도 그렇고 그 조금 전에라도 그렇고 좀 무리를 하셨거나 신경 쓰신 일이 있으셨을 걸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걸 꼭 해결을 해야지 되는 그런 성향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렇게 약한 체질은 아니에요. 단단하신 분인데 아픈데 별로 없으셨죠. 네. 예, 그동안에는 이제 건강하게 사셨는데 대개 보면요. 우리가 우리말에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예. 아픈 분들은요. 아껴요, 자기 몸을. 그래갖고 무리하게 안 해요. 예를 들어 무거운 거 들 일 있으면 혼자 안 들고 누구 불러요. 같이 들어요. 근데 힘이 좀 있고 건강한 분들은 에이 그러고 혼자 들어요. 되게 이제 이분이 조금 그런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지금 이제 60이 조금 있으면 되시잖아요. 네. 그렇죠? 50대 후반이시라고 하니까 여자분들이 폐경이 되고 이제 60이 가까워지면 차츰 음혈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제가 이제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음혈이 부족해지면 일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주고요.
이 귀는 이 측면은 화가 오르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대개 여자분들이 체력 딸리고 신경 쓰고 그러면 이 왼쪽에서부터 이명이 시작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왼쪽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데 이러면 조용할 낮에는 그런 대로 그냥 뭐 신경이 별로 안 쓰이는데 밤에 조용하니까 더 신경이 쓰여서 잠들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를 내려주는 치료를 해드려야 돼요. 예, 음혈을 보충하고. 그러니까 이명이요. 이명이 가볍게 볼 게 아니고 사실 이명은 치료가 잘 안 되는 증상이에요. 이비인후과에서 치료 원인도 모르고 치료 잘 안 돼요. 근데 한의학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혈이 부족하거나 화가 올라서 오거나 그래서 이제 오는 증상인데 이런 경우에도 그 귀를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음혈을 보충하고 화를 내려주고 자꾸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이런 치료를 해드리면 귀의 소리가 이제 덜 나면서 그 다음에 잠을 주무실 수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잠 못 잔다고 불면증 아닌 거죠,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여자분들한테 쉽게 오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골다공증 오실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무리 안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같이 조심을 하시고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대 후반입니다. 네. 근데 저는 한 4년 전부터 네. 내가 그 수면 장애 같아요. 제가 네. 내가 제 자신이 혼자 내렸는데 네, 지금까지 네. 아파가지고 병원을 내가 가본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침을 몇 번 맞아봤는데 네. 그래서 잠을 자면 푹 자야 되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못 자요. 네. 그렇게 자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식욕을 잃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한 4년 전부터 아침을 제가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성질은 또 급한 네, 데다가요. 네.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내가 됐는데 내가 그 수면제를 끊었어요. 아, 수면제 수면제를- 드시다가 네, 4개월 병원 전에. 네, 네. 처방잔을 지러 가니까 그걸 네.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끊고 있는데 그래도 좀 낮으로 좀 움직이면은 피곤하니까 잠이 안 오겠느냐 네. 생각해서 그렇게 움직여도 거의 잘 안 되네요. 아, 네, 네. 그래서 밥을 하루 3끼니 다 굶어서 배가 고픈 줄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성질이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제일 불편하신 것이 주무시는 거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뿐입니다. 입맛 없어서 못 드시는 거. 예. 예, 오른손 보여주시고요. 예, 힘 빼시고. 네. 네, 왼손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60대 후반이시라고 예,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분도 강단이 있는 분이에요. 강단. 근데 살이 별로 쪄보지 않으셨을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젊으셨을 때 네. 체질적으로 이분은 살이 그렇게 잘 찌거나 잡수는 거 많이 잡수거나 이런 분이 65kg에서 아니거든요. 67kg 그 사이가 그렇죠. 총각 때부터 지금까지. 늘 유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단하신 분이에요. 체중의 변화가 심한 사람들은 사실은 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튼튼하진 않지만 단단한데 살이 말라 있다는 얘기는 음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피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아까도 제가 그 갱년기 증상 설명해 드릴 때 음혈이 부족하면 화가 오르면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했는데 선생님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도 굉장히 부지런하실 거예요. 잠시도 가만 안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가진 체력보다 항상 넘쳐서 쓰고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은 자꾸 딸려지시면서 그리고 이제 밤에 숙면을 잘해야 아침에 입맛도 나서 또 잡수시는데 잡수는 걸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끼니 되면 조금 잡수거나 또는 귀찮으면 안 잡수거나 이런 분이거든요.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도 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 지금은 뭐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해서 그 불면증을 치료하기는 힘드시는 건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치료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본인 선생님께서 이제 조심하실 부분은 너무 움직이지 마셔야 돼요. 너무.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일정 부분 먹어도 요걸 어느 정도 내 걸로 써야지 힘이 나고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에너지로 써버리면 내 몸에 남는 건 없어요. 그러면 몸은 자꾸 힘들어지시면서 그 나이가 드실수록 기능들이 점점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불면증을 치료한다고 할 때 잠을 주무시는 약 써드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예, 화를 자꾸 내려드리고 음혈을 보충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다른 분한테도 얘기한다. 처방은 전혀 달라요. 이럴 때 치료 방법은 그렇지만 그 이제 초점은 핵심은 그렇게 치료를 해드려야
잠을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수면제 같은 거나 잡수셔도 크게 그렇게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물론 잠을 주무시기는 주무시지만 개운치 않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너무 움직이시지 마시고. 예, 되셨어요?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 선생님 저는요. 네. 이 입술이 잘 말라가지고 네. 립밤을 안 바르면 입술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러세요? 예. 예. 오래 되셨어요? 그 그러신지가? 전에도 계속 그러다가 심해지다 또 괜찮다가 예. 그럼 최근에 그리고 또 막 가려워요. 어디 가요? 이 입술이 아, 가려워서 입술이. 막 비비면 또 아, 거기서 진물도 나고. 입술만 가려우세요? 예. 그러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50대 후반이요. 예. 오른손 줘보시고요. 폐경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6년 된 것 같아요. 네. 갱년기 증상 좀 없으셨어요? 그냥 넘어가셨어요? 네. 지금 이제 입술이 유난히 건조하고 이제 뭐 가렵기도 하고 그러시다고 했는데 입술은 한의학에서 볼 때는 소화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또 여자분들은 생식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음부 있는데. 그래서 대개 이제 입술에 포진이 잘 생기거나 이런 분들도 음부 쪽에 포진이 잘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생기는 언제 생기느냐? 마음을 많이 쓰고 화가 쌓여 있을 때도 생겨요. 체력이 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래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에도 여기 입술에 입병이 생기든지 거죽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구내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저 폐경된 지 이제 한 6년 가까이 되셨다 그랬는데 여자분들이 어쨌든 폐경이 되면 이제 음혈이 부족해지는 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스트레스예요. 맞죠? 그래서 뭔가 그거는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대로 되면은 저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아이 그거 하고 넘어가는 분이 있고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좀 그런 쪽으로 가기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성취욕도 강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타고난 성향이고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끔 이제 전에도 가끔 그러셨다는 얘기는 아마 가만히 되짚여 보시면 좀 체력도 몸도 좀 무리하시고 신경도 많이 쓰시고 그랬을 때 이게 더 심하고 또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면 또 괜찮아지고 이러는 거죠. 이건 병이 아니고요. 균형이 깨져 있을 때 생기는 증상인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심하면은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또 혓바늘 입술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입 속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음부 쪽에 같이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음부에도 뭐 포진이 생기든지 가렵든지 쓰리든지 좀 편안하시도록 자꾸 이렇게 신경 많이 쓰실 때는 몸을 가볍게 움직여 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안 될 때는 뭐 이렇게 치료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항상 그 생활 습관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 중에 균형이 깨져서 증상이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균형 우리가 이제 중용이라는 말 있잖아요. 중용은 지나치지도 넘치지도 않는 것을 이제 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병이 오는 것은 지나치거나 넘쳐서 모자라서 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하면 되지만 생활을 하실 때에도 항상 염두에 그 이제 중용을 잘 잡는 생각들을 하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